자, 그 다음 12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그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두 가지가 이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여기 이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뭐 성격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그 3번이죠. 위원장 이게 이제 틀리고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거 이제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가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시장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이제 지명을 하도록 돼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이제 틀립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이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최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5년 이상이 아니고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 그래서 12번, 4번, 그게 이제 틀렸고, 오늘 주관식 문제 저기 뒤에 몇 번이냐? 저기 9페이지 그게 52번. 52번 문제 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4번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여기는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그게 이제 틀려요. 그래서 지금 문제 앞에 12번에 이제 그게 4번하고, 그 다음 9페이지에 나 있는 52번 문제 그거하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냈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경력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이고, 공동주택 지방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5년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경력 이런 거 물어보면 참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닌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뭐 법마다 뭐 위원회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그게다가 또 뭐 요건도 다 틀리고, 뭐 부교수 들어간 데도 있고 조교수 들어간 데도 있고 뭐. 근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특성이 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 참 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범위가 넓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출제하고 저기도 한번 출제하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일단 4번 조심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분쟁과 관련해서 5번에 나와 있처럼 임대료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공공임대주택 양도 등에 대한 양도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을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래서 양도, 전대 두 가지가 하지 못한다. 금지 여기 해당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2번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2번은 일단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하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나 전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임대 의무 기간 10년 이하의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이제 양도 또는 전대는 사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물이라든지 생업상 사정이라든지 자, 질병 치료 등을 이제 사유로 해서 주거지를
지금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하고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이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속이나 혼인 등의 사유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할 때 가능하고, 세 번째는 국외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유는 일단 공통점이 이겁니다. 임대기간이 몇 년이었냐? 10년이에요, 10년 이하.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임대기간이 10년 이하인 공동주택은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공공주택 사업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여기 이제 10년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양도나 또는 전대를 하고자 할 때, 이때 양수, 즉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또는 빌리는 사람, 즉 전차인은 무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에 대해 가지고 양수나, 즉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번, 이의 경우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니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사유에 의해서 각각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양수, 즉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받거나 대상주택을 전차를 하는 경우, 이때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그게 틀렸고, 4번은 10년 이하 의무기간 10년 이하일 때 양도나 양수할 수 있는 경우,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그리고 이제 5번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개 사유는 공통점이 일단 이거예요.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하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양도하거나 이제 전대를 하는 거고, 양수 또는 전차인은 자격이 여기 해놓을 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 설립은 자, 6개 정비사업 중에서 여기 4가지 정비사업은 일단 조합 설립 대상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사업은 사업 시행을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가지고 하는 경우. 여기 이제 두 개 사업은, 두 개 정비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하는 경우고, 나머지 이제 여기 4개는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특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숫자가 적으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하는 경우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14번 이제 컨닝이고 1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이제 조합 설립하려면 자 5인 이상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이 정비구역과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구성과 관련해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이 있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춰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은 설립하지만 추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간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뭐 조합 설립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그냥 조합 창립총회 개최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얻어서 그냥 설립 인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 2번하고 3번은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인간 시작할 때 동의 요건이다. 같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즉 머리 숫자 균하게 되면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균하게 되면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그래서 4분의 3. 소유자 머리 숫자 그리고 면적 균에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제일 높습니다. 머리 숫자 균하게 되면 10분의 8 그리고 면적 균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8이에요. 또 혼자서 저기 또 약분해가지고 5분의 4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에 돼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10분의 8 그리고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동의 요건이 주택 단지 전체 동의 요건하고 그 다음 각 동별 동의 요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이제 각 동별 동의 요건이 종전에는 3분의 2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준을 완화를 해줘가지고 지금은 과반수예요. 과반수. 그래서 5번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구분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리고 이제 주택단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이제 각 동별 동의 요건이 과반수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여기서 또 과반수고,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또 허가 신청할 때 또 뭐야? 그 75에 또 50 이렇게 돼 있고, 뭐 이 또 50% 나왔다 또 과반수 나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축복받은 거죠, 이제. 시험 종목을 잘 선택해가지고 법을 하여튼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뭐 50%를 했다가 또 과반수로 했다가 또 뭐 80%를 했다가 또 75%를 했다가 3분의 2로 했다가 3분의 2는 또 퍼센트로 하기 힘들죠. 66.0000 나오니까 퍼센트 못하니까 3분의 2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일단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요건이 굉장히 세분화되다 보니까 기준이 쭉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은 이제 법이 사회가 발달되면 이제 이런 법 기준은 상당히 또 세분화돼요. 그 세분화되면 그냥 찾아서 볼 정도만 되면 되지 시험 본다고 이걸 다 외워야 되냐? 굉장히 이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14번에서는 5번인데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조합 설립과 관련된 동의요건 이것도 뭐 시험 문제 출제되기가 딱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 15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주로 이제 이런 게 뭐 도로, 공원, 상하수도, 뭐 주차장 이런 시설인데, 자, 이런 시설을 일단 설치하는데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와 같은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시장, 구청장 이 사람들이 이제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이제 민간이 개발하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이제 기반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법에서 이제 대부분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로나 공원이나 뭐 주차장 이런 거 이제 설치는 민간이 개발할 때 시에서 이런 거 설치해주면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익 보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에 따라 가지고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은 재정비 촉진 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광역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 이제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재정비 촉진 사업은 여러 개 정비 사업을 묶어 가지고 한 번에 이제 실시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도로나 학교 등의 시설 설치는 해당되는 구역을 전체를 다 묶어 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그걸 광역적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재정비 촉진 시구의 존치 지역과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비 촉진 사업 시행하고 않지만 장래 재정비 촉진 사업이 시행될 지역을 예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시장구청장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장구청장이 부담합니다. 근데 민간이 개발한 것과 관련해서 설치는 누가 부담하냐? 사업 시행자 부담. 그래서 3번 시장구청장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 촉진 사업별 시행 규모, 그래서 사업 규모, 건축계획 내용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정해야 되고, 그 다음 5번 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즉 기부 찬합한 경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제공했다. 즉 공원이라든지 도로 설치 관련해서 일단 부지를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5번에서는 일단 답은 이제 3번입니다. 왜 했느냐?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주관식으로 해서 이게 출제가 됐어요. 처음으로 도시재정비 촉진법에서 주관식이 한 문제 달랑 출제됐는데 주관식으로 해서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뭘 물어본지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반 시설이 뭔지. 네? 중요한 단어를 거르기에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죠. 자, 그 다음 16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안전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집 문 잠겼다. 119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양이가 뭐 베란다에서 매달려 있다. 뭐 그래서 신고한다든지 뭐 그런 게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그게 해당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그리고 2번 유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그리고 3번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그 다음에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그런 부분이 생활안전 활동입니다. 그리고 5번은 생활안전 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법에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은 본연의 의무고 생활안전 활동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17번.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를 이제 실시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요. 17번 문제 같은 거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 답이 나오죠.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 그래서 1번,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이 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실한 데 가서 왜 조사합니까? 그래서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이 될 때, 이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 5번 가까이 이제 한 번씩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판매 사업자 또는 발전 사업자는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 판매 사업자와 관련해서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2번부터 5번까지가 거부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1번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전기요금 납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대인데, 자,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급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급약관에서 정한 기간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 자, 이때 거부할 수 있는 거죠. 1번 컨닝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일반용 전기 설비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반용 전기 설비도 설치공사, 변경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전기 공급받기 전에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점검이 사용전 점검이에요. 사용전 점검. 그 다음 2번. 사용전 점검을 받고자 할 때 신청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 전 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전 점검 필정을 점검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별도의 뭐 기간 없습니다. 뭐 5일 이내 이게 없고 그냥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사용 전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용 전 점검 후 최초 정기 점검은 해당 전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 내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 전기 설비 정기 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정기점검은 일반용 전기설비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공사라 전기 판매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1년이 될 때, 2년이 될 때, 3년이 될 때 일괄적으로 점검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에 전제가 최초의 정기 점검이다. 최초의 정기 점검은 지금 3년짜리인데 지금 그 동네에 지금 3년짜리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초의 정기 점검 얘 안 하게 되면 얘만 나중에 따로 3년 대가 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실시하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같은 읍면동 지역이면 여기 주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최초 정기점검. 최초 정기점검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실시할 때는 날짜가 똑같이 맞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전기설비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한 번에 나와서 한 번 다 해야 되지 집집마다 다 틀리다고 집집마다 쫓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그게 사용 전 점검 후 최초 정기 점검은 점검 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설치된 장소하고 같은 읍면동 내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 전기 설비 정기 점검하고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그게 이제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성관기 검사에 관한 설명이고 1번은 이제 성관기 관리 시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성관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은 자, 1번에서 성관기 검사는 이거 3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와 관련해서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 검사와 관련해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성관기는 원칙은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하려면 해당되는 검사를 다시 뭘 해야 되냐. 합격해야 운행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2번 성관기 관리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성관기와 관련해서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사는 3가지 검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을 때까지 검사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정받은 성관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 인정을 받은 경우 안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게 면제가 되는 거고
자, 정밀 안전검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때는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와 관련해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 일부고, 정밀 안전검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연도, 해당 시기에 있어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 면제가 됩니다. 저기서 완성검사는 일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위에서 안전 인증에서요. 완성검사는 일부가 해당이 안 돼요. 해당 안 되고 이제 수시검사.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부분, 그거 4번,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약간 표현이 바뀌었어요. 정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교체를 하면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고,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밀 안전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의 규정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설립 목적,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 형태는 법인으로 하고, 법인이기 때문에 주된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공단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공단에 관해서 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타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협회가 놓게 되면, 뭐 각종 이제 법마다 뭐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가 놓게 되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공단이 놓게 되면 이거는 일단 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단은 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아니고 뭘로 보냐? 재단법인. 그래서 지금 한국승강기 안전공단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자, 이것도 이제 공단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그래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요. 자, 4번,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거 이제 봐두시고, 이런 게 가끔 가다 뜬금없이 이런 게 출제가 돼요. 무슨 협회, 뭐 공단, 뭐 이런 거, 뭐 하는 업무가 뭐냐,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리예요. 그냥 출제되면 출제된 대로 봐야지. 뭐 왜 이런 거 출제하냐, 출제하는 사람이 갑입니다, 이게. 그 출제하는 사람 얼마나 편하겠어요. 13개 법률 중에서 여기저기 출제할 때는 많고. 자, 그래서 4번입니다. 그 다음 22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2번,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긴급점검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자 붙어 있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점검이죠. 정밀점검, 긴급점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온 것처럼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에서 안전점검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때는
시장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안전점검 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나린 것처럼 뭐 민간관리주체가 부도등에서 하지 못한 경우 시장구청장이 대신해서 안전점검 실시하고 이때는 또 시장구청장이 비용을 또 청구를 하고 비용 청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질이죠, 악질.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게다가 또 비용 내라고 또 이렇게 청구하면 뭐 좀 이상하죠 이게.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자, 그 다음 23번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에요. 글자 두 글자 차이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그냥 안전진단기관 이렇게 나요. 뭐가 틀리냐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여기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가 명칭이 뭐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뭐 하자진단이나 하자감정 이런 거 하죠. 그러면 그 실시와 관련해서 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뭐 건축사, 기술사, 그리고 얘도 들어가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을 다 통틀어가지고 표현할 때는 안전진단기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기관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이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렇게 놓으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한 업체를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업무 자 이걸 수행하는 거고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하게 되면 뭐 등록증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취소되기 전에 이미 착수한 건 기득권 보호예요. 기득권을 인정해줘.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취소 등이 되게 되면 새로운 업무는 못해요. 새로운 업무를 못하지만 이미 하고 있던 일은 뭐예요?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를 계속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하고 있는 건 계속 하고 새로운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등과 관련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 하여금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가 있고 이때 조사 나가기 전에 7일 전까지 조사 계획 등과 관련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집합건물법이고 관리단 집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정기관리단 집회예요. 정기관리단 집회는 법에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리인이 소집해야 한다. 즉 소집 의무가 있는 거예요. 관리인이 소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시관리단 집회는 두 가지예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소집하는 경우하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청구에 의해서 소집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집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관리인이 없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좀 조심해야 돼요. 4번 보면 구분 소유자의 소집 청구가 있은 후 일주일 이내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거 체크해 주고 그냥 무조건 소집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은 이제 간선시설이고, 단지 안의 기간시설 중에서 간선시설로 인정되는 것, 끝에 3개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그 3가지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도 뭘로 보냐? 간선시설로 본다.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설치는 누가 해야 되냐? 설치 의무자, 즉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50번은 사업 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건강 친화형입니다. 이거 왜 하냐면 법 규정에 이게 있는 거예요. 법률에 있는 거예요. 법률. 대통령령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으니까 눈에 잘 띄는 거예요. 대통령령은 또 찾으려면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근데 법률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앞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번 사업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인 경우하고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감리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 다음 52번 아까 봤던 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 관련해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차격이에요. 그래서 그게 4번 아까 5년이라고 했죠. 53번은 다 맞았겠죠. 6개월 관리요구 자치관리학에서 결정한 경우 관리기구 구성은 관리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다음 54번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요구하냐? 입주자 대표. 그 다음 55번 입주자 대표인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분입니다. 공용분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을 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6번은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받는 경우에 그 대상이 특수구조 건축물하고 고층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57번은 헬리포트 설치 또는 대피공간 설치죠. 그래서 층수는 11층 이상 그리고 12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가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 58번. 58번은 건폐율에 관한 설명입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걸 뭐라고 보냐.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그 다음에 59번은 뭐 특별 가로 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 가로 구역. 특별자 뭐 많이 붙죠. 특별 건축 구역, 특별 가로 구역. 특별자 많이 붙는데, 지금 그게 나인 건 뭐 미간 지구 등에 접해 있는 도로에 접한 대지 일정 구역을 특별 가로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번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수선 충당금은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냐?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 그 다음에 6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때 주택법,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2번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개 정비사업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게 나 있는 걸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규정 적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63번은 뭐 소방대장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64번은 무창청입니다. 무창청. 자, 그래서 뭐 그게까지 해가지고 보시면 동형모의고사는 뭐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 저기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이제 그 문장이 아직까지 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뭐 두 과목인데 뭐 말이 두 과목이지 뭐 1.5 과목이잖아요. 뭐 공동주택법 똑같고 뒤에 저기 뭐 5개 법도 거의 뭐 내용 비슷비슷하고 별로 그게 분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뭐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뭐 저기 임대주택 관련된 게 이게 약간 좀 뭐 여기 강의복귀가 좀 내용이 많고 관리신문은 좀 그게 내용이 좀 적죠. 그 차이고 뭐 거의 범위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반복해서 이제 보시면 아직 뭐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급한 거 아니에요. 아직 뭐 한 3주 남았네? 2주 남았네? 예전 같으면 2주 정금 정도가 지금 짧아졌잖아요. 그게 근데 크게 느껴지는 작년에는 10월 15일 받나 10월 중순에 본 것 같은데 10월 둘째 주인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석이 뭐 10월 첫째 주에 이제 끼다 보니까 시험이 이제 앞당겨졌는데 이번에 추석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리고 아마 10월 그게 뭐 15일인가 그게 저기 또 시험이 또 날짜가 다른 시험이 또 잡혀 있어요. 다른 날 저기 또 인력공단에서 이제 보는 시험이 중개사 시험은 10월 30일인가 10월 29일인가 그렇고 10월 아마 15일 날 또 다른 시험이 이제 저기 국가 자격증 시험이 또 걸려 있어가지고 이미 이제 저기 초기에 이제 저기 학교 뭐 배정 그런 거 해가지고 미리 앞당겨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 아직 뭐 저기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좀 여유 가지고 공부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뭐 내일 뭐 특강인데 뭐 내일은 뭐 저기 뭐 특강 뭐 일단 13개 법을 뭐 하긴 하는데 뭐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좀 비교해가지고 뭐 비교 정리하는 부분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